사주 1부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주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병기님의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대표적인 6개 관련주죠. 지난주에 초복이었음에도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지바이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끝남과 동시에 5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약한 흐름인데요. 자세한 주가 분위기 체크를 해볼게요. 네, 최근에 주가 지지부진한 흐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이지바이오는 현재 주가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6개 관련주들이 말복을 또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인데 이지바이오는 오늘장 0.73% 오르며 5,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복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꼽아주셨고요. 목표주가 7,3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김종근님의 종목은 KMH 하이텍입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산화가 기대되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또다시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에 또 정부가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반사이뿐만 아니라 정책, 모멘텀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IC 트레이 그리고 모듈 트레이 등 반도체 관련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전일 주가가 7%대 강세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전일의 상승을 뒤로하는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3% 가까이 빠지면서 1,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가는지 18일에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관련주들 급등락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KMH 하이텍에 대한 목표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목표 주가는 1,5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시청자 관심주는 태영건설입니다. 전일 태영건설은 방글라데시 치타공 상하수청과 1,686억 원 규모의 반달주리 상수도 개발 공사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입니다. 최근에 태영건설은 수급 측면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고요. 주가는 6월 이후로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확인을 해볼게요. 네, 태영건설 오늘 시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35%로 밀리며 1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방글라데시와 맺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입니다. 마지막 시청자 관심주 함께 보시죠. 네, 오로라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죠. 오로라의 올해 매출액은 현재 1,63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3.2% 늘어난 2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CJ E&M과 공동 투자한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흥행과 이를 활용한 각종 영역 확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유후 등의 효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비아파트의 인기가 완구, 라이센싱 제품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올해 1분기만 신비아파트 완구가 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도 어린이날 특수를 맞아서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올해 신비아파트 완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 넘게 증가한 2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120일전을 기점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왔습니다. 꾸준하게 오름세를 나타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며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450원을 가리키며 전고점 돌파를 이제 또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비아파트가 최근에 큰 인기를 누리면서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객장 관심주들 만나볼게요.
네, 먼저 윤여민 FA팀장의 종목은 OE솔루션입니다. 대표적인 5G 관련주죠. 지금 국내 증시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지만 5G 이동통신 관련주들이 하반기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OE솔루션은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51억 원 그리고 136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무려 200%에 가까운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호조의 이유에는 당연히 5G 매출액의 증가가 있습니다. 5G 제품 매출 비중은 75%로 5G용 제품은 기존 4G 대비 수익성이 월등히 높고 이 매출 확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5G 투자 사이클이 초기인 만큼 하반기에는 더 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OE솔루션의 주가 흐름 볼게요. 전일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 하락으로 돌아서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 하락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2% 가까이 밀리면서 주가는 65,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5G 투자가 이 사이클 초기 국면에 있는 만큼 하반기에 추가적인 실적 상향이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주가로는 7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유안타증권 곽영훈 부장의 관심주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파우더 전문 소재 업체고요. 핵심 경쟁력은 나노파우더를 합성, 가공, 분산하는 기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력 제품의 구조적인 성장과 신제품 2차 전지용의 매출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5월부터 완성차 모델의 음극제향, CNT 도전제가 적용이 되며 양산 물량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일본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로 고객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2026년까지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 하반기에도 꾸준한 매출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익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분위기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이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지금은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0.51% 밀리며 1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2차전 지수의 주로 시장 안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나노신 소재 23,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투자증권 정원종 과장의 종목 만나볼게요. 네, 오늘 관심주로 엠코르셋을 꼽아주셨습니다. 전일 엠코르셋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상호를 이 그리티로 변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내놨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8월 2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이 동사는 지난해 7월에 상장이 된 속옷 전문 업체입니다. 하지만 상장이 된 이후로 제대로 된 시세를 아직 한 번도 못 냈고요. 지난 7월 9일에는 상장일에 최저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강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24%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시초가의 목표 주가는 도달이 됐고요. 현재 시초가보다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며 25%대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94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정 과장이 7,500원으로 목표 주가 잡아주셨는데요. 이미 목표 주가 도달이 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베스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의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이 비메모리 시장 진입과 자회사 실적 개선 등이 기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방에 신규 투자가 없었음에도 이 메모리 테스트, 이 핸들러 매출액이 현재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의 투자 둔화를 마이크론의 투자 지속으로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액이 분기 사상 최고치인 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선두권 후공정 업체양 납품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향후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바닥을 딛고 반등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46% 하락하며 1,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낙폭이 좀 크기는 했지만 2분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크윙까지 총 8개 종목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중에 우승 종목을 가려보겠습니다. MBN고드 김동호 매니저와 찾아보시죠.
네, 오늘 문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우승 종목은 과연 어떤 게 될까요?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가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요즘 시장을 보면 네. 참 일본 관련 얘기를 빼놓으면 시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유독 한국 증시만 이렇게 시끌시끌한 가운데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글로벌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금리 네, 인하. 금리.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사이클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 추세로 이렇게 갈 때, 금리를 인상 추세로 갈 때가 있고 또 금리를 지속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로 갈 때가 있는데 개도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에서부터 저점을 치고 한 2차례 정도 미국 FRB의 금리 인하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나 우리 증시도 개독 증시들이 대체로 유동성 흐름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에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텐데 네. 이것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봤을 때 중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개도국 증시들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유동성 장세를 시작을 해서 보통 미국이 한 2-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 거기가 고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저점에 와 있고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됐다라는 것은 대세가 상승으로 턴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지금 주변 뉴스들 온통 그냥 지금 종편 또 각종 방송 공중파 다 마찬가지로 일본 문제에 너무 매몰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나라 또 우리 인생이 일본이 좌우하는 건 아닌 것처럼 뭔가 이슈나 주식을 움직이는 그런 주요한 요인들, 팩터라고 부르는 팩터들을 볼 때 밸런스를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금리 이 문제는 네.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일본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시에 지금 보통 이렇게 저점이 나오게 되면 한 2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큰 구조로는 한 2년 후, 그러니까 내후년 1, 2월 정도까지는 장이 좋다. 그리고 지금 장의 대형 주도주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제 지수가 빠지고 흔들려도요. 어제는 하이닉스가 또 급등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수가 올라오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 주가가 끌려 올라가는 그런 대상승이 앞으로 2년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주도 종목의 논리가 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올라오고 있는 장비나 소재 국산화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삼성전자가 130원을 투자하고 대만이 갖고 있는 그 TSMC죠. 그 대만이 갖고 있는 파운더리를 공격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성장축이 생긴 거라서 관련 종목들 크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그 사업 방향 이걸 보면은 IT 쪽에는 주도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로 시작해서 결론은 삼성전자로 끝나야지 네.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일본 물론 속상하지만 네. 밸런스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주시장은 그 이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삼성전자와 요 관련된 종목들 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정신없이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 챙겨서 놓치지 마시고 조금 시장의 더. 뼈대를 네.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멀리 보면서 한 발 앞선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대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오병기님의 추천주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초복이 이미 지났고요. 말고까지 우리가 이 종목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저평가 메리트를 근거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근님은 KMH 하이텍, 반도체 제조 장비 및 포장재 제조 업체인데요. 이지바이오와 KMH 하이텍 중에 누가 더 셀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많은 또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 워낙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용어 선택에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는 쓰게 될 건데 이 업황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런 자리는 이제 동토의 왕국인 남극으로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지선이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종목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MH 하이텍인데요. 이 KMH 하이텍을 보면은 KMH 하이텍을 보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 중심에 올라오면서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부분을 강조한 가운데에서도 소위 극일 테마로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KMH 하이텍을 안 그래도 사업 내용을 봤는데 이 뭐 포장재 정도 만드는 건데 이 극일 테마에 해당될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난 실적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누군가 이제 여기 털고 있는 모양인데요. 기왕에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할 거면 그 중심에 있고 기술력도 있고 펀더멘탈 단단한 종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지금 자리가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이 남극 추운 지방에서 이제 동토의 왕국 눈하고 얼음밖에 없는 남극에 지내는 종목보다는 이 종목은 뭐 온기가 나서 따뜻한 지역에 있으니까 이 종목은 KMH 하이텍 그래도 네.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운이 좋았네요. 네, KMH 그렇습니다. 네. 하이텍이 이지바이오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늘 오하임님은 태영건설을 꼽아주셨어요. 방글라데시 상하수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조영원님의 대결 종목은 오로라인데요.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요. 신비 아파트 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신비 네. 아파트가 뭐야 그랬는데 네. 방송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바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왕구나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은 이런 브랜드가 하나 히트치면 네. 그러니까 기업가치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아기 상어처럼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오로라는 참 오랫동안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십 년을 노력했죠. 근데 드디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처럼 그렇게 브랜드가 크기를 바라는데 단 이제 요 종목이 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인 조정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로라하고 상대적으로 태영건설. 이제 태영건설인데 이 태영건설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갔다가 똑같은 자리에 오로라가 조정받았던 그런 자리에 조정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등락을 보면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래 없이 지금 조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실적도 올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뭐 좋은데 오로라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태영건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태영건설, 오로라는 자리가 더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은 오이솔루션, 5G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지금 이제 5G에 대한 투자가 사이클이 초기 단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상향이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곽영은 부장은 나노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 수혜주로 새롭게 편입되는 나노신소재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오이솔루션과 나노신소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지금 오이솔루션을 포함한 그 통신 장비 네. 종목들은 대략 그 엘리엇 파동상으로 보면 상승 3파가 끝났다 이렇게 3파 고점에 해당되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부터는 이런 자리부터는 이제 1차 지금 보고 있는 거 말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투를 보는 전용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차트가 아니라 원래 그 수학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지난번에 1차 고점을 쳤고요. 보통 두 번째 고점 여기 안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예비 고점 왼쪽 어깨 여기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 꼭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종목을 또 들이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서 샀다가 물리면 이게 제가 소위 뭐 과거에는 군대 갔다고 표현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남극 갔다고 표현을 할 텐데 이 남극 가는 종목들의 그 공통점은요. 이런 자리에 물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종목을 보면 딱 그런 자리입니다.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인데요. 사막 콘덴서요. 네. 오늘 좋은데요. 네, 오늘은 올랐지만은 오늘 많이 올랐죠. 보시면 이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이 상투를 기록하고 나서 아직 이 종목을 보세요. 여기 상투거든요. 이렇게 상투를 기록하고 나서는 이게 뭐 남극을 비행기로 가기도 하지만 배 타고 슬슬 간다고 가정을 하면 항로가 계속 그 파도의 풍랑에 시달리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남극에 진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뭐 거기도 뭐 사람이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온기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삶의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 1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투를 일단 치고 나면은 이게 이 어떤 경우는 오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대상투 라인을 건들고 내려온 종목은 오파가 신고가 형태의 오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정고점을 못 가고 만들어지는 반등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파가 진행되니까 3파에서 지나치게 많은 힘을 쓴 종목은 아무튼 안 하는 게 좋다. 어쨌든 이 상투 거권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오늘 나온 KMW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봤는데 이제 뭐 아직도 그 소위 노키아향 물량이 아직도 60%나 남았습니다. 43%밖에 올해 발주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리포트를 봤는데 리포트를 똑같이 보더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요. 마켓 침투율이 40%가 넘어서면서부터 상투가 나왔다는 점을 오셔야 돼요. 스마트폰 아직 팔 게 많이 남았잖아요. 네. 60% 침투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대시세는 언제 고점이 나왔냐면 40%를 넘으면서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쏙 빼고 아직 40%가 나왔으니까 추가 발주가 있을 건 있죠.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해서 고점을 친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똑같은 숫자를 보더라도요 상투권에서 그런 리포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KMW라는 종목이 5만 원 정도에 있거든요. 49,000원 정도인데 그 종목에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이 6만 원을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한 12만 원 정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6만 원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증권사 리포트 상의 목표치는 고점 그 목표치로부터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하는 것이 보통 고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KMW도 상투권에 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오이 솔루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차트가 아닙니다.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여기 밑에 보면 오실레이터 상으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보는 최소 3개월 이상 좀 쉬어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판단되니까 뭐 당연히 이 종목하고 상대적으로 더 붙어 있는 나노신 소재가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는 나노신소재입니다. 그런데 5G 관련주들을 최근에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실적이에요. 네. 주가는 고점에 갔는데 실적은 하반기에 잘 나오는 거예요? 주가 고점과 실적 고점이 동일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왜 고점에 여러분들이 물렸을까요? 실적 고점보다 주가가 먼저 오기 가니까. 때문에. 그렇죠. 경기보다도 주가가 먼저 가죠. 그죠? 네네. 6개월 먼저 가죠. 실적 고점보다도 주가는 6개월 정도 먼저 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고점을 병신해서 실적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G 쪽과 관련된 실적 고점 실적 고점 금방을 올해 연말 내년 연초가 되겠지만 주가는 먼저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참고로 보셨으면 해요. 주식이 어렵다는 게 특히 이제 뒷북 하는 분들 많잖아요. 뒷북 치는 분들의 특징이 그리고 이제 그 뒷북 치는 분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요. 그래서 본인이 보는 숫자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먼저 움직인단 말이죠. 마치 점쟁이나 예언가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고점까지 들고 가다가 상태에 물려서 못 팔고 한 3년씩 들고 있다가 결국 추운 지방까지 갔다가 그리고 몇 년 지나 4, 5년 지나서나 본전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식 투자를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KMW 오이솔루션에 대한 제 뷰를 참고하시고 혹시 제 뷰가 틀렸다면 익절이라도 타이트하게 잡고 가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 바로 볼게요. 정원준 과장은 오늘 엠코르셋을 추천주로 주셨는데 무상증자 이슈로 오늘 급등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테크윅입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근건데요. 엠코르셋, 테크윅 자리는 어떨까요? 네, 일단 지금 테크윙이나 뭐 엠코르셋, 뭐 지금 코르셋의 이름이 이제 의류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의류 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의류가 가는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안 좋고.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마 블루칩 중심의 단단한 펀더멘트를 가진 종목들 또 비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주도주로 보면 당연히 테크윙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앵코르셋은 의류 관련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뭐 혼자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갖고 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산 넘고 물 건너 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테크윙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드디어 산업의 소위 산업 정책의 키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스스로 찾았다기보다는 일본이 찾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먹거리입니다. 식량 창고 같은 것인데 그 반도체 를 이제 호시탐탐 섬나라에서 이제 소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정부 정책 방향도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이 반도체 산업의 생태를 확장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테크닉 오늘 비록 조정이지만 최근에 찍었던 저점으로 봐서 실적도 좋아진다니까 완만하게라도 상승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승자는 테크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테크윙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치러봤습니다. 4강으로 진출하는 4종목이 정해졌네요. 첫 번째 KMH 하이텍 대진은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영건설이 오로라를 이겼습니다. 나노신소재와 테크윙까지 4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 KMH 하이텍과 태영건설 중에는 승자가 정해져 있나요? 네, 뭐 일단은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원래는 이제 그 KMH 하이텍도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말씀드리는데 위치가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고 물어보신 앵커님의 의도는 아마 높은 자리는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칭찬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고점에 있는 종목은 각종 좀 피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손도 느리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높은 자리 종목을 잘못 제가 언급이라도 했다가 혹시 못 팔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태영건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영건설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대결은 나노신소재와 테크윙의 대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나노신소재와 테크윙은 사실은 이제 뭐, 우위를 조금 가리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추가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쪽의 경우에는 소재나 산업재 쪽이 많은데, 테크윙은 이제 산업재에 속하죠. 기계를 만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둘 다 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나노신소재의 차트를 제가 아까 안 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노신소재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안정감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좀 좋아지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 해당되냐면 발등에 해당되고요. 무릎이거든요. 대시세를 낼 때는 이제 윗무릎을 통과하고 갈 때 이제 대시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이고 아까 잠깐 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보면 오일솔루션 이런 종목도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먼 시절도 아니고 여기 밑에 만 원, 15,000원 이때 무릎이던 시절 여기 이 시절이 있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럼 7, 8개월 전에 여기 있었고요. 지금 오로라는 상투권에 와 있죠. 이 오이솔루션 상투권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나노신소 훨씬 더 안정을 좀 갖고 있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나노신소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등 부분에 있는 나노신소재가 테크윙을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은 태영건설과 나노신소재가 되겠네요.
과연 누가 우승 종목이 될까요? 네, 사실 오늘 그 패션에 좀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 네. 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건설주는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래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키워드, 삼성전자는 키워드로 거기에 유사한 나노신소재로 우승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에도 맞고 지금 차트로도 바닥권에 있는 나노신소재가 오늘의 우승 종목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19,800원 정도 매수,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 19,800원 매수가 주셨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나노신소재였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